드디어 옥시부인전 90화가 공개되었는데 제 예측이 200% 적중했습니다. 역시나 윤겸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가족의 책임보다는 애심단의 단장으로서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도겸과의 대화로 보아 윤겸은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오랜 세월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상컨대 이것이 드라마 옥시부인전의 후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태영은 천승희의 도움으로 과부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태영의 천적인 김소혜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위기가 발생할 것임을 암시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김소혜의 등장으로 옥시부인전에서 가장 중요한 떡밥인 1화 인트로 떡밥이 해소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된 예고편뿐만 아니라 핵심 떡밥까지 분석하여 앞으로 옥시부인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님 방 천장이 뚫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옥시부인전 11화 예고편은 송씨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천승희와 만석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난화에서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만석이 오열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만석은 천승희가 성윤겸으로 살기로 결심하자 그럼 자신과는 평생 안 보겠다는 소리냐며 눈물을 흘렸었죠. 신분을 초월한 천승희와 만석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천승희가 성씨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만석은 한양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예고편에서 만석의 인상차기로 보아 그는 다시 노비로 살아가며 천승희의 곁을 지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태영의 대사로 보아 천승희가 자야 할 방에 천장이 뚫려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고편을 이어서 보시면 아니 근데 그럼 오늘은 어디서 자지? 두 분이 부부신데 한 방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디서 자냐고 천승희가 묻자 끝둥이가 두 분이 부부이니 한 방을 쓰면 되지 않냐고 대답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능청스러운 천승희가 돌아올 대답을 뻔히 알고 슬쩍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로 보아 천승희와 태영은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될 것으로 보이죠. 사실 이 둘은 이미 함께 잠을 잔 적이 있는데요. 운봉산의 폐가에서는 각방을 쓰긴 했으나 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으며 숲에서는 함께 별을 보며 넝쿨들을 집을 삼아 잠에 들기도 하였죠. 이때에도 이 둘은 서로를 연모하고 있었지만 태영이 결혼한 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스킨십 없이 서로에 대한 애틋한 모습만 담겼었는데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천승희가 엄연히 태영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너가 하루라도 편히 잠들길 그렇게 바랬건만 어찌 이렇게 힘들게 산 것이야. 야밤에 서로를 보며 놀라는 천승희와 태영, 그리고 자고 있는 태영을 어루만지는 천승희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그런데 잠에 든 태영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몸을 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태영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작 발표회에서 임지연은 옥태영으로 살아가는 구더기의 삶은 늘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과 신들에서 불안이라는 부분을 염두하면서 연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인간의 하루 중에서 가장 편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취침 시간에서도 태영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죠. 천승희는 이를 보며 네가 하루라도 편히 잠들기 바랐건만 어찌 이렇게 힘들게 산 것이냐고 말하는데요. 예상컨대 천승희는 자신의 능청스러움과 화려한 언변을 이용해 그녀가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내가 그대 서방이요. 신나 보이는 천승희의 발걸음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태영에게 내가 그대의 서방이라고 말하는 천승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들의 인상차기로 보아 해당 예고편의 장면은 10화 엔딩 장면과 이어지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화 엔딩에서는 태영이 천승희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청수연에서 함께 살아갈 것임을 결심하였는데 해당 장면은 11화가 시작되면서 바로 나오는 장면으로 천승희가 태영으로부터 서방님이라는 말을 듣고 들뜬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코 안 들키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낼 거니까. 노비들 앞에서 책을 들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천승희. 그런데 책을 자세히 보시면 한자일 뿐만 아니라 글씨가 너무 작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래쪽에 세 글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사람 이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컨대 이 책은 이야기책이며 이 이름들은 역할들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 보아 천승희는 청수연에서 노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노비들은 인생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사에서는 천승희가 결코 안 들키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윤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천승희의 다짐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천승희의 다짐은 노비들과 공연을 기획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공연을 기획하는 모습은 윤겸의 모습이 아니라 정기수인 천승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컨대 유명한 소설 운수 좋은 날처럼 청수연의 행복이 가득한 것만 같지만 이 행복을 깨트릴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 따라하시는 겁니다. 난 최고야.
난 대단해. 천승이가 태영의 손을 잡고 난 최고야, 난 대단해라는 말을 따라하라고 말하는데요. 주변의 노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으며 자리를 피하죠. 예상컨대 천승이가 부끄러워하는 태영을 공연에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태영에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다음 장면부터 예고편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제게 혼인 선물을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훌례복을 입고 있는 김소혜의 모습과 술을 마시는 박준기 대감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둘의 복장뿐만 아니라 야밤에 한방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충격적이게도 김소혜는 박준기 대감에게 시집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김소혜는 일화에서 천승이와의 혼인이 불발된 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집을 가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김소혜는 그토록 무시하고 부리던 구덕에게 모욕을 당하고 평생을 똥소혜라 불리며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김소혜는 구덕이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지 않아도 등장인물 소개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덕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도망친 그녀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구덕이를 잡아들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박준기 대감과 결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사에서 김소혜는 박준기 대감에게 혼인 선물을 하나 해달라고 말하는데요. 예상컨대 이 혼인 선물은 바로 구덕이를 잡아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도꾼이면 소야 씨가 날 찾는 거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남성들과 불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태영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대사에서 태영은 그들이 추노꾼이 아닐지 김소혜가 자신을 찾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소혜는 7년 전에도 청소년에 직접 내려와 구덕이를 찾아다녔죠. 이 말인즉슨 그 당시 김소혜는 구덕이를 닮은 여자가 청소년에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청소년을 수색하는 이유가 의아하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태영이 천승이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갔을 때 그녀의 신분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쩌면 구덕이가 청소년의 외지부 태영으로 살아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랑 사모님이 같이 그걸 보게 되면 앞에서 보았던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천승이와 이를 바라보고 표정이 굳어버린 태영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대사에서는 태영이 자신과 윤겸이 같이 있는 걸 김소혜가 보게 되면 어쩌냐며 걱정하는데요. 이때까지 예고편의 흐름으로 보아 김소혜는 청소년의 구덕이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천승이까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김소혜가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태영이 구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천승이는 청에서 공연을 하라는 조정의 명을 어기고 성윤겸으로 위장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승이 또한 목숨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라마 전개상 김소혜의 등장으로 태영뿐만 아니라 천승이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옥시부인전에서 가장 중요한 떡밥인 1화 인트로 떡밥 때문이죠. 회차가 거듭되면서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1화 초반에서는 태영이 노비 신부님이 들통나 죄를 받기 위해 단상에 서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상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한 여성이 어떤 대단한 년이 남편이 둘이냐고 말하는데요. 이로 보아 천승이가 성윤겸으로 위장했었다는 사실까지 사람들에게 들킨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9화까지만 해도 1화 인트로에서 발생한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감도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10화가 공개되면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성윤겸이죠.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화에서 윤겸은 도겸에게 자신이 준비한 것들이 모조리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작게 말해달라고 말했죠. 이로 보아 윤겸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윤겸은 애심당과 함께 인간 평등을 위하여 혁명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수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태영을 위해 노비제도 또한 타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태영이 노비 신부님을 들켜 돌팔매질을 당하며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성윤겸이 멋지게 등장하여 태영을 구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영도 태영이지만 태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천승이가 제발 안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 칼을 든 남성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천승이는 7년간 무예를 갈고 닦았기 때문에 무력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천승이가 이 위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이번 주 방영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